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요 서해안 대부도에 왔어요. 대부도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곳에 가보니까 가볼 만한 곳이 참 많더라고요. 우선 바다향기 수목원 가봤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바다향기 테마파크도 있었고요. 여러분 방아머리에 오면요 해수욕장도 있고 단도항 대부광산 또 태정암청도 있었어요. 선제도 목섬 바닷길도 있고 구봉도 낙조 전망대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광산 태적암청을 답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제 그림도 그려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곳에 오는 길에 대부도 남쪽의 단도항에도 들러봤습니다. 아침 일찍인데 밤을 샌 강태공들이 참 많더라고요. 낚시 걸어놓고 텐트에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아침을 먹는 풍경은 고생을 즐거움으로 아는 모습들이 정겹기도 하더라고요. 아침 인사 겸 말을 걸면서 어구를 들여다보니 어젯밤은 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착장애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요.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출발하는 대여섯 명의 그룹들도 있고 지금 도착해서 낚시 가방을 풀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초동생 아들에게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아빠도 있었고요. 주변 가게들은 오늘 장사를 위해 이제 분주한 그런 풍경이었어요. 한국 특유의 아주 비릿한 냄새를 뒤로하고 이제 대부광산 이 그림을 그리는 태적암청으로 이제 떠나봅니다. 안산 대부광산 태적암은 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청과 하산암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대부도 인근 화성의 시하호 주변에 있는 천년기념물 제414호 공룡알 화석지와도 관련되어 있어 지구 생성의 식생 및 환경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지질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대부광산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운영한 채석장 면적 31만여 평방미터로 태적암청에서 공룡 발자국과 다양한 동식물 화석이 발견되어 있는 그런 곳이고요. 2003년 경기도 기념물 제194호로 지정됐답니다. 봉우리 전망대와 아래 전망대 두 개가 있는데요. 위 전망대에서 보면 좌측으로는 정곡항, 단도항, 제부도 그리고 어촌 민속박물관, 누에섬까지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 전망대로 내려오니까요. 대부광산 태적암청이 잘 보이더라고요. 대부광산에 절개된 태적암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껍게 절개되어 있고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화산암체와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이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산시에는 어느 정도 태적암석청을 정비했는지 또 모난 곳이 없이 좁은 붉은색의 적벽으로 말끔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호수의 물은 자연적으로 모인 듯하며 좀 깊이가 있어 보였거든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는 있지만 전망대에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주변에 있는 납작한 돌들로 만든 돌탑이 무척 이뻐서 그곳에서 돌탑들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구 지질의 시대별 암석 종류를 살펴볼까요? 초기 시 원생대는 변성암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약 35억 년 전부터 1만 년 사이에 고생대로 대부광산 괴 같은 태적암이 생성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중생대의 하강암, 신생대는
혼무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부광산 태저암은 약 7천만 년 전의 유적이라고 학술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됐다, 그죠? 태저암은요, 하성암과 같이 기존 암석이 부서지면서 열과 압력 등의 작용을 통하여 생성된 그런 암석이라서 건축 자재 암석으로서의 사용은 안 된다고 하네요. 잘 부스러지게 생겼어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도 벽을 이루고 아주 잘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대부광산은 시하오 주변 토목공사 때 사용했지 않을까요? 1997년 세석장이던 대부광산에서 암석 채취 중 23개의 중생대 공룡 발자국 및 식물 하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경기도 기념물 194호로 지정은 되었었는데 2009년 안산시와 안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에 의해서 안산 대부광산 태저암청 종합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나 봐요. 경기도 안산시도 폐광의 기적을 꿈꾸고 있다는 주제로 폐채석장 대부광산 태저암청 일대를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110억여 원을 들여서 폐광 주변 12만 4천여 제곱미터 토지를 매입했고요.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정비 사업을 해왔는데 2023년까지 폐광 중심부에 있는 인공호수를 중심으로 추가 개발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군요. 앞으로 3년 후면 이곳에 많은 변화가 있을 듯해요. 이 폐광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수 위에 수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할 수 있는 임시 공연장, 플로틱 수상 공연장을 만들어 이곳에서는 음악회와 연극 등 각종 공연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무대 뒤편 암벽의 요철로 음향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변에 탐방로와 야생초 화원 등도 조성할 방침으로 시는 설계 작업과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1년 시작해서 2023년 말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라고 해요. 시는 수상 공연장 등의 계획대로 조성되면 대부광산이 문화재적 가치에다가 수려한 풍경까지 더해져 수도권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군요. 대부광산의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기는 하지만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대부 해솔길 6코스를 따라가다가 보면 훼손되지 않은 신비로운 태저암청이 보존되어 있는 것과 같이 개발의 후유증으로 훼손된 폐광산이지만 잘 보존 관리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다향기 수목원에 들려봤거든요. 규모는 작지만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수목원 조성을 위해 애쓴 흔적이 보이는 수목원이라서 초가을에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무심코 산책하기 좋은 곳이더군요. 여러분 올 가을에도 마스크 잘 쓰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어요. 감사합니다.